1912년 봄 랭커스터 카운티의 조용한 농장에서 루스 밀러라는 아미시 에이미시, 여성은 전력선 하나 없는 말, 마구간 뒤에 작은 정원에서 세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채소를 재배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채소의 모든 일항은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정원의 모든 구석은 그녀가 계획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다른 아미시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 경험, 그리고 명확한 규칙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빈 계란판과 반으로 자른 플라스틱 병을 들고 정원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원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스바스까지 정원 가꾸기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잊혀질 뻔했습니다. 단 한 명의 아미시 할머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정원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낡은 골판지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버섯 재배가 채소 재배만큼이나 어렵고 넓고 비옥한 땅, 충분한 햇빛 또는 비싼 전문 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망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에서 버섯은 종종 썩어가는 나무 줄기, 축축한 나무 또는 셀룰로스가 풍부한 물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 대신 골판지를 사용하기로 생각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낡은 골판지 조각을 가져다 약간 적신 다음 종이층 사이에 버섯 포자를 끼워 넣고 상자나 밀폐된 용기에 깔끔하게 넣습니다. 모든 것은 계단 아래나 창고 구석처럼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는 어두운 곳에 둡니다. 버섯은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썩은 나무를 분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의 셀룰로스를 분해하며 자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낡은 골판지 층에서 하얀 버섯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습도를 고르게 유지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축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할머니가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 땅에 평평하게 눕혀서 심으라고 하신다면 할머니가 조금 헷갈리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획기적인 정원 가꾸기 아이디어입니다. 보통은 깊은 구멍을 파고 식물을 수직으로 넣은 다음 흙을 단단히 다지고 튼튼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항상 거대한 토마토를 수확하는 가장 경험 많은 아미시 정원사들은 전통적인 둥근 구멍 대신 긴 도랑을 파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그 도랑에 줄기 전체를 가로로 눕히고 맨 위에 잎사귀 무리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게 남겨둡니다. 이 아이디어는 토마토 줄기가 추가로 뿌리를 내리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줄기가 따뜻한 한 흙에 묻히면 줄기 전체 길이를 따라 거대한 추가 뿌리 시스템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뿌리가 많다는 것은 식물이 흙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미네랄을 훨씬 더 강력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식물 눕히기 방법이 과일 수확량을 50% 이상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식물의 꼭대기는 자동으로 태양을 향해 위로 구부러져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진 튼튼한 식물이 됩니다. 커피 찌꺼기는 오랫동안 정원 가꾸기 세계에서 블랙골드라고 불려왔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토양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원예 블로그에서 커피를 내린 직후 젖은 커피 찌꺼기를 흙에 직접 부어야 한다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2주 후면 젖은 커피 찌꺼기가 유해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방이 하얀 곰팡이로 덮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조금 더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이킹 트레이에 커피 찌꺼기를 펴고 모래처럼 부서질 때까지 햇볕에 완전히 말립니다. 그런 다음 이 마른 찌꺼기를 부순 계란 껍질과 섞어 찌꺼기 3, 계란 껍질 1의 비율, 질소, 산, 칼슘의 완벽한 균형을 만듭니다. 이 혼합물은 수국, 블루베리, 진달래 같은 식물의 밑동 주변에 놀라울 정도로 잘 작용하여 식물이 밝게 꽃을 피우고 즙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습니다. 작은 주의 사항은 0.5인치 야게를 치암다 메리슨 이하의 얇은 층으로만
한 달에 한 번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식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씨앗을 발화시킬 때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도록 두껍고 질긴 종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질긴 성질이 바로 문제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작은 뿌리가 종이 섬유 속으로 파고들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심을 때가 되어 그것들을 분리하려고 하면 거의 항상 뿌리가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이 쉽게 충격을 받거나 느리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시 사람들은 두꺼운 종이 대신 부드럽고 쉽게 녹는 화장지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젖은 종이 위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면 할머니는 식물을 뽑아내는 대신 가위로 싹이 난 종이 전체를 잘라 땅에 직접 심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층은 빠르게 녹아 섬유질로 변해 흙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묘목의 뿌리는 전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작은 생명들은 아무런 충격 없이 새 집에 바로 정착하게 되어 식물이 처음부터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은 상추나 일일초처럼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항상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에 특히 유용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 안에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완전히 무료인 물주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호스로 흙 표면에 직접 물을 뿌리는 습관이 있지만 이는 물이 아래의 깊은 뿌리에 닿기도 전에 햇볕 아래에서 빠르게 증발하게 만듭니다. 현대적인 점적 관수 시스템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낡은 1갤런짜리 플라스틱 우유통을 사용하는 이 시스템의 아미시 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통바닥 근처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고 식물 바로 옆 땅에 묻어 목 부분과 뚜껑만 흙 위로 남겨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녀는 통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아 물이 삼투압을 통해 작은 구멍을 거쳐 뿌리 부분으로 직접 천천히 스며들게 합니다. 이 방법은 물 낭비를 최대 7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식물의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낡고 해진 부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안다면 외로운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을 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식 플라스틱 화분의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낮과 밤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변할 때 뿌리가 쉽게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낡은 신발의 튼튼한 가죽은 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배수를 위해 밑창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고 부드러운 검은 흙으로 채운 다음 그 안에 밝은 꽃무리를 심습니다. 과학은 낡은 신발의 가죽이나 고무 소재가 단열과 보온에 매우 뛰어나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일정한 기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화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향수 어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어 나무 울타리나 현관계단을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고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자원을 존중하고 삶의 가장 단순한 물건에서도 재탄생의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정원용품점에서는 비싼 키트를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매우 간단한 토양 테스트가 있습니다. 너무 산성이거나 너무 알칼리성인 토양은 시중에서 가장 비싼 비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의 성장이 멈추고 잎이 노랗게 변하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는 주방 찬장에 이미 있는 백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는 훨씬 빠르고 저렴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는 작은 병에 흙을 한 줌 넣고 백식초를 붓습니다. 이것은 토양의 건강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산염기 반응에 기초한 것입니다. 흙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토양이 pH 7 이상의 강한 알칼리성이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그녀는 새로운 흙 샘플을 채취하여 물과 섞은 다음 그 위에 베이킹 소다를 뿌립니다. 이번에 거품이 일면 토양이 매우 산성인 것입니다. 이 결과는 산성을 줄이기 위해 석회를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알칼리성을 줄이기 위해 유황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어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줍니다. 정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단 30초와 몇 센트의 비용만 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시작할 때 더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곡선형 화단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정확한 측정이나 예술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끈이나 막대기로 땅에 직접 그림을 그린 다음 계속해서 수정하는데 이는 시간을 낭비하고 배치를 지저분하게 보이게 합니다. 반면 친숙한 정원용 호스를 눈여겨본다면 정원에 항상 있는 이 물건이 이 작업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구부렸을 때 모양이 유지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호스를 땅에 놓고 S자나 호 모양처럼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린 다음 몇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살펴봅니다. 아직 균형이 맞아 보이지 않으면 보기 좋아질 때까지 즉시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만든 선을 따라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복잡한 측정 도구 없이도 화단이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선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원 계획을 창의적인 작은 산책처럼 느끼게 하여 할머니의 각 화단이 자연스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갖도록 돕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처럼 수직으로 미니 농장을 꾸미는 방법을 안다면 도시의 좁은 생활 공간은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빈 플라스틱 병의 한쪽을 자르고 배수 구멍을 뚫고 햇볕이 잘 드는 벽에 차례로 매달아 할머니는 스마트하고 매우 유연한 행잉 화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병은 상추, 허브 또는 꽃을 키울 수 있는 작은 화분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녹색 벽은 현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단열층 역할을 하여 집을 시원하게 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비좁은 발코니 벽에서 바로 온갖 종류의 허브, 상추 또는 작은 꽃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것은 또한 환경의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지구의 짐이 되었던 것들을 신선한 생명의 원천으로 바꿉니다. 낡은 동물 사료 포대가 비었다고 서둘러 버리지 마세요. 아미시 할머니들에게 그것은 감자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화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관리 없이 땅에서 감자를 키우면 종종 덩이 줄기가 썩고 수확하는 것도 꽤 힘든 작업이 됩니다. 통이나 철망에서 수직으로 감자를 키우는 방법을 따라 할머니는 이 낡은 사료 포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퇴비와 흙을 약 15cm 두께로 채운 다음 싹이 난 씨감자를 그 안에 넣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녀는 포대가 가득 찰 때까지 흙을 조금씩 계속 추가하여 맨 위 잎만 보이게 남겨둡니다. 이 방법의 논리는 흙 아래에 묻힌 줄기 전체를 따라 식물이 더 많은 덩이 줄기를 자라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포대들은 뛰어난 배수성, 유연성, 그리고 쉬운 수확을 제공합니다. 덩굴이 노랗게 변하고 시들면 그냥 쏟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천연 섬유 포대를 사용하거나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포대에 틈을 내세요. 고금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나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얻는 실제 수확물은 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 후 버리는 종이 계란 파는 정원에서 매우 유용한 묘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트레이나 작은 컵에서 모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모종을 심을 때쯤 식물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아래의 얇은 뿌리가 손상됩니다. 식물이 당장 죽지는 않지만 뿌리 충격으로 인해 성장을 멈추고 몇 주 동안 발육이 부진한 상태로 머뭅니다. 종이 계란판을 사용하면 방법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각 칸에 흙을 넣고 씨앗을 몇 개씩 심은 다음 평소처럼 물을 주면 됩니다. 묘목이 심을 만큼 충분히 자랐을 때 뿌리를 분리하거나 흙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칸을 찢어서 땅에 바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 조각 전체가 안의 뿌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드러운 종이는 미생물 덕분에 흙 속에서 스스로 녹을 것이고 뿌리는 그 층을 뚫고 자연스럽게 계속 자랄 것입니다. 그 결과 생존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식물은 처음부터 고르고 건강하게 자라며 정원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각 묘목을 다루는데 추가적인 노력을 거의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식물을 심는 것은 미스터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수세기에 걸쳐 입증된 자연 리듬의 과학입니다. 아미시 문화에서는 자연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달의 주기는 바다를 움직이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식물 줄기 내부의 수액 흐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초승달에서 반달로 가는 시기,
달의 인력으로 흙 속의 수분이 상승할 때 할머니는 상추나 양배추처럼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의 씨앗을 뿌립니다. 반대로 달이 기울 때는 식물의 에너지가 아래로 이동하므로 당근이나 감자 같은 뿌리 채소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달의 주기에 뿌린 씨앗이 발화율이 더 높고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숨결을 따른 결과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매 계절마다 꾸준한 수확량을 제공하는 정원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관찰하고 배우며 자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설이나 우박으로 봄 날씨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아미시 사람들은 연약한 어린 새싹을 보호하기 위한 영리한 비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고추처럼 열을 좋아하는 식물은 변덕스러운 날씨에 매우 취약하며 대규모 온실을 짓는 것은 때때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미시 할머니들은 투명한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보호막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플라스틱을 통과한 햇빛이 내부에 갇혀 식물을 보호할 따뜻한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병의 바닥을 자르고 묘목 위에 거꾸로 씌움으로써 그들은 휴대용 미니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구조는 외부보다 몇 도 더 따뜻한 기후를 만들고 거세미나 방, 애벌레나 우박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해가 높이 뜨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병뚜껑을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해가 났을 때 엄마가 아이의 따뜻한 스카프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어린 새싹들은 항상 따뜻함에 감싸여 초봄의 찬 바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새들은 정원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과일이 있고 수확할 때가 되면 정원사를 슬프게 만드는 무서운 해충이 됩니다. 전통적인 허수아비는 새들이 그것이 단지 생명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종종 빠르게 효과를 잃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소음 외에도 갑작스러운 빛이 그들을 쫓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할머니는 화단 주변에 나무 말뚝이나 밧줄에 작은 거울 조각들을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합니다. 이 방법의 논리는 강한 빛 반사를 사용하여 새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갑작스러운 섬광은 살아있는 생물이나 알 수 없는 위협의 존재를 모방합니다. 그 결과 찌르레기나 울새는 해를 입지 않고도 여러분의 과일 정원에서 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때때로 할머니는 거울 조각을 살짝 돌려 반사 각도를 바꿈으로써 이 보디가드가 그녀의 노고를 보호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유지합니다. 바람이 부는 여름날, 열매가 무겁게 열린 토마토 식물은 많은 압력을 받아 제때 지지해주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뻣뻣한 철사나 나일론 밧줄을 사용하면 종종 부드러운 어린 껍질을 깊게 베어 감염을 일으키고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액을 차단하게 됩니다. 밧줄로 따았을 때의 말총의 강도와 충직한 동물을 빗질할 때의 부드러움을 본 아미시 사람들은 빠진 말총을 끈으로 사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돌볼 때마다 긴 털을 모아 부드럽게 꼬아서 천연끈을 만듭니다. 말총은 본래 매우 튼튼하지만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줄기가 다치지 않고 바람에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할머니의 토마토 식물은 항상 굵은 줄기로 건강하게 자라며 끈에 다친 흔적이 없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말총이 천연 소재라 완전히 생분해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날 때 정원 청소가 매우 간단하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썩은 병이라는 악몽은 하룻밤 사이에 푸른 새싹 한 판 전체를 쓰러뜨려 새로운 작물을 기다리는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축축한 흙 속에 숨어있는 곰팡이 포자는 종종 땅과 맞닿은 얇은 줄기를 공격하여 묘목의 생명을 질식시킵니다. 냄새가 강한 화학약품에 손을 뻗는 대신 아미시 할머니는 종종 향신료 찬장을 열고 친숙한 계피 가루를 꺼냅니다. 이 아이디어는 계피가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곤충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민간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뿌릴 때 흙에 계피 가루를 뿌리거나 자른 줄기를 계피 가루에 담가 보호합니다. 현대 과학은 계피의 상처를 봉합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진균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새싹들은 항상 튼튼하고 건강하게 서 있으며 거의 완벽한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피 특유의 향은 개미들이 씨앗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됩니다. 완두콩이나 오이 같은 덩굴 식물은 항상 태양을 향해 높이 뻗기 위해 기댈 수 있는 튼튼한 곳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기어다니게 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흰가루병의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공업용 플라스틱 격자는 때때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부서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할머니는 버드나무나 갈대, 바구니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유연하게 엮인 띠를 사용하여 격자를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띠를 물에 담가 다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세워둔 나뭇가지들 사이에 십자 모양으로 엮습니다. 이 열린 직조 구조는 정원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모든 잎사귀 사이로 미끄러지듯 지나가게 하여 식물을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 결과 그녀의 완두콩 식물은 항상 튼튼하고 아름다우며 생기 넘치는 지지대를 갖게 됩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물을 주어 과습하게 만드는 것이 흙 속의 산소를 밀어내어 식물을 질식하게 만들고 나쁜 박테리아가 공격하여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잎이 시들고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더 주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한 할머니는 식물을 살리기 위해 흙에도 같은 거품을 일으킬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산화수소를 일정 비율로 희석하여 물에 잠긴 식물의 밑동에 직접 물을 줍니다. 화학적으로 과산화수소가 유기물에 닿으면 여분의 산소 분자를 방출하여 즉시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이고 죽어가는 뿌리에 즉각적인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 결과 흙이 깨끗해지고 작은 뿌리팔이 유충기 죽으며 식물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집니다. 심은 직후에 무엇을 하느냐는 어떻게 심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식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식물에게 말입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잎이 단단하고 푸르던 토마토 식물이 불과 며칠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시들고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사람의 통증과 열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약이며 아미시 사람들은 이를 식물의 저항력을 높이는 약으로도 사용해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스피린 하나를 물에 녹여 식물을 땅에 심은 직후에 물을 줍니다. 과학적으로 아스피린에는 식물이 스트레스나 질병에 직면했을 때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화합물인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는 것은 조기 경보와 같아서 식물이 면역 체계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할머니가 아스피린 물을 준 식물들은 보통 아주 빨리 뿌리를 내리고 신선한 녹색을 유지하며 첫 주부터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정원 공간이 좁을 때 멜론, 스쿼시 또는 호박을 수직으로 키우는 것은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열매가 빠르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얇은 줄기에 가해지는 무게 때문에 언제든지 덩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람 부는 밤이 지난 후 귀중한 호박들이 땅에 박살 난 것을 본 할머니는 그것들을 지탱할 해먹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천조각, 티셔츠, 심지어 낡은 팬티 스타킹을 사용하여 작은 매달린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열매 주위를 천으로 감싸고 격자에 묶어 식물 줄기가 고통받게 하는 대신 모든 무게를 프레임으로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매가 자라면서 이 직조된 천 해먹은 스스로 늘어나 열매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일찍 떨어지거나 멍들 걱정 없이 매달린 격자에서 바로 거대한 호박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녀의 노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물을 돌보기 위해 모든 천 조각을 사용하는 그녀의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정원에서의 최선의 방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요 채소 화단은 항상 진딧물, 벼룩이벌레 또는 오이이벌레에 의해 망가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단 몇 번의 공격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곤충의 삶을 관찰하는 데 인내심이 있는 아미시 사람들은 해충들이 항상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진딧물이 토마토를 찾게 내버려 두는 대신
할머니는 종종 정원 가장자리에 밝은 한련화를 조용히 심거나 블루 허버드 스쿼시를 사용하여 귀중한 채소로부터 호박벌레를 유인해냅니다. 과학적으로 이 식물들은 주요 작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향기 신호를 보내어 모든 주의를 끄는 영웅적인 희생양으로 변모합니다. 더 식물에 해충이 되고 모여들면 그녀는 그것들을 뽑아서 파괴하기만 하면 되며 화학 물질 한 방울 없이도 자연스럽게 해충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종종 간과되는 요소이지만 아미시 정원사들은 강풍이 잎을 찢고 가지를 부러뜨리며 흙의 수분을 빠르게 잃게 만드는 침묵의 적이라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땅에서 바람은 정원의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려 수분 손실을 가속화하고 물이 충분하더라도 식물을 시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막아버리는 단단한 나무 울타리를 짓는 대신 할머니는 종종 폭풍 후에 맞서는 해바라기나 옥수수 같은 키 큰 식물의 유연성과 강인함을 살펴봅니다. 거기서 그녀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다채로운 살아있는 방풍림을 세울 생각을 했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 줄은 밝은 하이라이트가 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소용돌이 바람을 피하면서 공기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통과하게 하여 바람의 속도를 늦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의 정원은 항상 따뜻한 온도와 이상적인 습도를 유지하여 연약한 채소들이 이 노란 꽃 거인들의 보호 아래 최상의 상태로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금치나 토마토에 물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대개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엽록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철분이 흙에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화학 비료를 떠올리겠지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종종 낡은 소해못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빗물이 담긴 통에 녹슨 못 몇 개를 떨어뜨리고 잠시 둡니다. 처리물과 공기에 닿으면 천천히 산화되어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인 용해된 철이온을 소량 방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 물을 식물에 직접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잎이 다시 짙은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식물은 회복되어 더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비싼 제품이 필요 없습니다. 버려진 못 몇 개만으로도 흙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된 것입니다. 사슴과 토끼가 정원에 몰래 들어와 새싹을 모두 먹어 치우는 것을 막는 것은 들판이나 숲 가장자리에 있는 정원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항상 사람 냄새가 강하게 나는 곳과는 거리를 둡니다. 할머니는 매우 안전하고 영리한 보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이리시 스프링, 유리시 스프링처럼 냄새가 강한 비누를 낡은 양말에 넣어 정원 울타리 주변에 묶어둡니다. 비누의 강한 향기는 사슴과 토끼의 예민한 코를 혼란스럽게 하는 냄새 장벽 역할을 하여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 지역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어린 새싹이 가장 취약한 새로운 파종 시기에 특히 효과적인 무화학 기피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원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기분 좋은 냄새를 가져다 주어 폭력적인 조치나 비싼 전기, 울타리 없이도 평화롭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이상하고 지저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토마토 정원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 아래 깊숙이 생선 찌꺼기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재배 시즌을 거친 후 토양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분, 특히 잎과 열매 성장의 핵심적인 질소와 인의 손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면에 비료를 주는 데만 집중하는데 이는 영양분이 빠르게 씻겨 내려가고 깊은 뿌리가 영양분에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초기 정착민들에게 가르쳐준 비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녀는 식물을 심기 전에 구멍바닥에 생선 대가리, 뼈 또는 작은 생선 통째를 넣습니다. 생선이 분해되면서 다량의 질소, 인, 칼슘 및 기타 미량 미네랄을 천천히 방출하여 시즌 내내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서방형 슈퍼푸드가 됩니다. 냄새를 피하고 동물이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면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선 찌꺼기를 항상 최소 30cm 깊이에 묻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깃털, 특히 닭이나 오리를 손질한 후 나오는 부드러운 솜털은 할머니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매우 귀중한 비료 공급원입니다.
식물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성장 주기 내내 꾸준한 질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화학 비료는 너무 빨리 용해되어 비가 몇 번 내리면 쉽게 씻겨 내려가지만, 할머니들은 씨앗을 뿌리거나 묘목을 심기 전에 구덩이 맨 밑바닥에 깃털을 한 겹 깔아두십니다. 과학적으로 깃털은 질소가 매우 풍부한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토양 미생물 덕분에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식물 아래에 깃털을 묻는 것은 완효성 영양 탱크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수개월 동안 식물의 질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그 결과 식물의 잎은 항상 푸르고 튼튼하게 유지되며,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더 깊고 넓게 자랍니다. 할머니의 작은 팁은 어린 뿌리가 처음에 깃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항상 깃털 위에 흙을 얇게 덮어주어 식물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은 잡초를 뽑아서 버리는 대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잡초는 땅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영양분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르고 그대로 두기 cut and drop 방식을 사용하여 그 모든 가치를 텃밭에 그대로 보존합니다.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잡초가 높이 자라기 시작하면 날카로운 괭이나 낫, 가위를 사용하여 밑동 가까이를 자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잡초가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씨앗을 맺기 전입니다. 자른 후에는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잘린 잡초층을 천연 멀칭제처럼 땅 위에 그대로 둡니다. 이 잡초층이 마르고 썩으면서 깊은 토양층에서 끌어올렸던 질소와 미네랄을 다시 돌려줍니다. 동시에 이 멀칭제는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 표면 온도를 낮추며 빛을 차단하여 새로운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비료 없이도 토양은 더 부드러워지고 영양분이 풍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때로는 낡은 신발을 재치 있게 활용한 아미시 할머니들의 빛까지 스마트한 정원 가꾸기 아이디어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의 고된 노동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자연의 법칙과 어우러지는 가장 단순한 것들에 종종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30가지 독특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족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땅을 가꾸기 시작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방식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발밑의 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시간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다음 지식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